지금부터 카르페디엠 팀과 폴비스 팀 간의 종등부분 결승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잘한다고 박수를 치거나 그러시면 흐름이 끊기니까요.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박수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도적 대북 지원은 조건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의 반대측 이반을 맡은 이의원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분단되어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분단 69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도주의적 동포애를 북한에게 전달함으로써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북 지원을 받는 북한은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조건 없이 실행되는 대북 지원이 과연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우리가 지원해준 물품을 북한 정권 신격화와 군사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굶어 죽고 있는 북 주민들에게는 잘못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용어 정의를 해보자면 인도적이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에 관계되는 것으로 북한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물품과 기술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이란 지원 과정과 결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팀의 세 가지 논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지원된 대북 지원이 약 8조 원입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고 북한의 군사력만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북한의 배분 과정에는 불평등이 심합니다. 쌀 분배 과정을 보면 다른 것보다 살기 좋은 평양에 전체 지원의 40% 이상이 돌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원래 돌아가야 하는 최하위 계층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은 체제 유지 수단으로 사용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북한 탈북자들이 유엔에서 한 증언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 지원 식량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7% 이상이 아니라고 대답하였고 국제기구 인원들이 와서 감시하는 것을 목격했냐는 질문에는 90% 이상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북 지원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둘째, 남북관계의 개선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제1차, 2차 연평해전 등 대북 지원이 가장 많았던 시기였던 2000년대 초반에도 도발이 계속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잠시 남북관계가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북 지원은 북한이 국미 지출을 늘릴 여지를 줍니다. 북한은 세계의 대북 지원을 호소하면서도 국미 지출을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국미 지출액은 57억 5천만에서 98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이는 북한 GDP의 16.9%에서 23.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인도적 대북 지원을 하고 우리가 군사적 위협에 떨게 되는 상황은 남한 국민들의 대북 지원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는 원인입니다. 셋째, 북한의 자립 경제를 도와 빈곤을 퇴치해야 합니다. 폐쇄사회인 북한이지만 김정은 정권은 예전과 달리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풍 국제투자그룹 설립, 조선국가개발은행 설립, 대외개발 주도 등 개혁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수출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9%가량이 됩니다. 하지만 2010년 북한 김정은의 핵실험을 기점으로 중국, 미국 등에서 북한을 압박을 하기 시작해서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경쟁력을 통해 북한의 자립 경제를 도움으로써 북한 내부의 빈곤을 퇴치하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은 북한 정부의 부패 정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팀은 인도적 대북 지원은 조건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이번 주제에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도적 대북 지원은 조건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에 찬성하는 찬성팀 첫 번째 토론자 이한희입니다. 인도적 지원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종, 국적, 종교의 여하를 불문하고 사회적인 약자, 공공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지원을 말합니다. 즉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상황도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의 존엄성 앞에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한민족인 북한 주민은 지금도 곳곳에서 배고픔에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북한의 현실 앞에서
오늘의 문제, 인도적 대북 지원은 조건 없이 실행돼야 한다에 찬성하며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 활성화 그리고 관계 개선의 여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국제 심재원 의원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의 현실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인권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남북 화해 협력의 기반이 되고 언젠가 다가올 평화 통일의 기초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대화와 교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서독과 독일도 대화 협력을 통해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가며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려 통일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의 경우 조건을 걸지 않고 인도적 지원을 한 결과 29개의 합의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반면 조건을 가하며 지원을 한 이명박 정부의 경우 남북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조건 없이 인도적 대북 지원을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남북과의 대화를 물꼬를 트고 교류와 관계 개선의 여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말 그대로 인도적 지원이라는 개념적 이유와 국제적 인도적 지원 원칙 때문입니다. 지원의 유형에는 개발 지원, 교육 지원, 경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류의 지원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도 인도적 대북 지원에는 정치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인도적 지원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종, 국적, 종교의 여하를 불문하고 조건 없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도적 지원에 조건을 붙인다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보다 조건이 우선시 되는 것이며 이것은 인도적 지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적 인도적 지원의 원칙에는 정치, 경제 등의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비구속화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에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북한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재 북한 정권의 독재 체제와 제도의 잘못은 북한 주민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굶주린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2014년 5월 15일 뉴시스 신문에서는 북한의 황해도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고 한 마을에서 굶어 죽은 노인과 어린이가 23명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법률스님은 북한의 2천만 동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아이들의 영양 실태가 심각하고 그들에게는 내 아들이 굶어 죽는 일이 바로 지금의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분단되어 볼 수 없다고 그들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눈앞에 굶어 죽을 수도 있는 북한 어린이가 있다면 조건을 들어주면 너를 살려줄게 라고 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죽어가는 민족을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세 가지 이유로 저희 팀은 인도적 대북 지원을 조건 없이 실행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측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대 측께서는 생명을 담보로 한 북한의 정권 변화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저희는 생명을 담보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조건을 건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거기서 부가적인 말로 앞서 입안에서 말했듯이 지원에는 교육 지원 그리고 다른 여러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 조건을 걸어 북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는 있어도 인도적 지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인도적 지원만큼은 조건을 걸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상대팀은 생명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는 조건 자체를 모니터링 강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저희가 조건 내세우는 것이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말하고 있는 바가 투명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투명성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 통일백서에서는 정부는 대북 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 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지원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모니터링을 병행하였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조건을 건 게 아닌데 체제를 개선함으로써 투명성 문제를 보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량보다 적게 줬으면서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등 혹은 다시 주었다가 물품을 다시 걷어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대방께서는 의견에서 조건을 걸고 지원을 할 시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대팀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은 성사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회유하고 좀 더 북한 주민들이 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최대한 투명한 모니터링이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입니다. 네, 저희 역시 투명성 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체제 보완을 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상대팀께서 말씀하신 이런 투명성이 확실하지 않다, 모니터링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근거 자료를 제시했던 게 정확히 어디에서 나온 몇 월 며칠자 기사입니까? 그러니까 상대팀께서 이렇게 투명성을 확보했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강요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의 자료의 근거의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반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준비되었습니다. 아이폰 거다 못했잖아. 이거 다 유치원이야 이거. 근데 난 그렇게 안 닦여도. 안녕하십니까. 인도적 대북 지원은 조건 없이 실행되어야 하는데 상대 측 반박을 맡은 이유입니다. 먼저 상대 측 입안에 대한 반박을 하기 전에 저희 측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조건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북한 주민에게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할 노력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 상대 측 세 가지 논점에 대해 일일이 반박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대 측 첫 번째 논점은 남북관계 개선 가능, 두 번째 인도적 지원의 의의와 정치적 목적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생명을 담보로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점이 남북관계 개선 가능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 측 두 번째 논점이 남북관계 개선이 안 된다와 맞물리는데요. 저희 측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상대 측에서 근거로 제시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연평도 해전과 이제 대통령 납치 사건 등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많은 대북 지원을 지원할 때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증명하냐? 결국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됐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 인도적 지원의 이유와 정치적 목적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에서는 만약 이러한 인도적 지원들이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이 안 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인도적 지원이 아닌 그런 포주기식 대북 지원이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 자료 북한에서 1995년 후 지원을 시작한 후 북한에서 군비 확장을 했는데요. 그 예시로 1999년 북한은 벨라루스부터 미국 29 전투기 40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군용헬기 8대 등 수입한 북한 정권은 군비 확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은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지원 물자를 보낸 데 비해 아직도 50만 톤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북한 정권의 변화는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북한에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김정은은 2010년 북핵 실험을 기준으로 지금 중국과 다른 외국 나라들에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등 돌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는 입장에서 조건을 건다고 했을 때 북한에서 쉽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상대 측에서 아까 교차 지휘 때 질문하신 점 답해보겠습니다. 근거 자료가 어디서 나오셨나 하셨는데 저희 측은 탈북자 조사한 데일리 NK 신문에서 나왔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므로 저희 측은 인도적 대북 지원은 조건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성팀의 반박을 맡은 박도현입니다. 오늘 반대팀께서는 오늘 이 논제에 반대하는 3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 주민들이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의견에서는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짚어주셨는데요. 저희도 역시나 투명성 보장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명성이 꼭 굳이 조건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명성의 문제는 실제로 시스템의 개선이나 체제 개선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통일부의 2014년 통일백서를 보면 기존에 우리가 남한에서 북한까지 물자가 잘 전달되었나만을 확인하던 모니터링 체제를 개선하여 지금은 직접 북한의 수혜기관을 방문하여 그 수혜기관의 지원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방문하는 형태의 모니터링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7건의 방북과 78건의 북한 주민과의 간접 접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굳이 조건이 아니더라도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팀께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지원이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건부 지원을 했던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포격 사건이 일어났고 또한 같은 해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실질적인 인명피해를 입었고 또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조건부 지원을 할 시 과연 우리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입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조건 없는 지원을 실행한 결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각각 29개, 45개의 합의서를 이끌어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반대팀께서는 북한이 자립 경제를 도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부분으로 반박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 북한 주민들은 생사가 달려있는 아주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북한 황해도에서는 현재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마을에서 노인과 아이들을 합쳐 23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조건을 말하며 그들의 생명을 가볍게 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북한이 우리가 조건을 걸고 지원을 할 시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2014년 5월 20일자 뉴스원 기사에 따르면 북한 민화협 측에서는 인도적 지원에 조건을 걸었던 결과 인도적 지원을 농락하고 있다며 북민협이 인도적 지원 물품 반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대팀께서는 반박 내용에서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북한이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는 우리 조건부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2014년 최근의 자료에서 우리는 북한이 충분히 조건부 지원을 할 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반대팀께서는 계속해서 조건이라는 것은 절대로 강압적인 것이 아니며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더욱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투명성을 보장하겠다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WFP 국제기구에서도 이러한 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대 측에서는 이제 WFP나 이런 예시를 들어서 이제 모니터링 강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 자료에 따르면 유엔에서 조사한 탈북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제 그 대부분 70% 이상이 대북 지원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제 90% 이상이 유엔이나 이런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감시하는 걸 못 봤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조건에서 투명성 보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우리 정부의 사례를 들어서 투명성 보장은 이제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내용에서 조건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를 그렇다면 투명성 보장이라는 조건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그게 조건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저희가 제시한 여러 가지 사례에서 투명성 보장을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저희 측은 투명성이라는 것 자체가 북한을 일단 어찌됐건 이렇게 좀 더 밝히자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 이것은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측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상대 측께서는 저희 측이 지금 생명을 가볍게 반박으로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 하셨는데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으십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생사가 달린 문제이고 이것은 얼마나 그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걸 경우 그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긴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질문이 있는데 성재 측께서 아까 저희 측에서 조건을 걸었을 때 북측 미남이가 거기서 거절을 하셨다 하셨습니까? 그 조건이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줄 수 있으십니까? 상대 측에서 반박을 하실 때 네. 저희 측에서 대북 지원할 때 조건을 걸어서 북한 측에서 거절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그 조건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북한 측에서는 그 조건부 지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조건 없는 지원을 하는데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면 조건 없는 지원에도 동의하는 게 맞으시죠? 네. 근데 저희 측은 일단 투명성인 것 자체가 북한을 넓히 보는 것만큼 북한에서 이제 받아들일 경우 저희 측은 뭐 애초에 조건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투명성 문제를 안녕하십니까. 인도적 대북 지원은 조건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의 반대측 요약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우선 상대 측과 저희 측의 세 가지 논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의 세 가지 논점은 첫째, 북한 주민의 생존과 보장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자립 경제를 도와 빈곤을 퇴치해야 한다이고, 상대 팀의 세 가지 논점은 첫 번째로, 관계 개선 여지를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인도적 원칙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을 담보로 조건을 제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제에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점은 저희 측의 두 번째 논점인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와 상대 측의 첫 번째 논점인 관계 개선 여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 측께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를 예로 드셔서 말씀하셨고, 저희는 연평해전과 북한의 군비 지출액 등을 예로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남한은 1995년부터 쭉 지원을 해왔지만 현재까지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걸로 보아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연평도 포용과 같은 사건만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상대 측의 첫 번째 논점에 대한 설득력은 매우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팀의 세 번째 논점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찬성 측에서 말씀하신 무조건적인 퍼주기식 식량 지원이나 물품 지원이 아닌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자립경제, 즉 북한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주장해 오시는 것이 저희 팀이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고 하시는데 저희 팀은 대북 지원을 하면서 단지 조건을 걸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팀은 인도적 대북 지원은 조건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이번 주제에 반대합니다. 반대팀의 요약을 맡은 여혜준입니다. 이번 토론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투명성을 조건으로 해결할 것이냐, 시스템으로 해결할 것이냐였습니다. 저희도 투명성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건이 아닌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대팀께서는 모니터링이라는 시스템을 조건을 통해 강화해야 한다고 해주겠습니다. 저희도 모니터링이 조건 없이 시스템을 통해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조건을 걸었을지 이 인도적 대북지원이 진정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이미 조건이 있는 대북지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 측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반박에서 저희는 최근 기사의 근거를 들며 이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남북의 대북지원을 대북지원의 조건을 다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동안 북한의 생명은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반박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반박 교차 질의에서는 대북지원을 상대층께서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북 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에 달린 시급한 문제이다. 조건부 지원을 한다면 생명이 위태롭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인도적 대북 지원은 조건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대 측에 질문하고 싶은 점은 저희 측에서 상대 측에서 남북관계 개선 가능의 근거로 김대중 대통령의 해협 정책을 예시로 들었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햇볕 정책이라기보다 김대중 대통령 정권 당시가 이제 조건 없는 지원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요. 그때 제가 조사해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대통령 때 대북 지원이 가장 많았다는 걸로 압니다. 그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반박 교차 질의 때도 말했듯이 YTN 뉴스의 2014년 6월 4일자 기사에서 WFP는 평양사무소는 한국어를 하는 요원을 충원해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의 분배 체제를 감시하는 데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투명성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저희 측이 아까 예시로 들었듯이 탈북자 예시로 든 것을 보아 이것은 그런 모니터링은 그런 시스템 개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측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하단 질문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상대 측께서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 김대중 대통령님 때 가장 많이 했는데 왜 그때 기압 문제 해결이 안 됐으며 왜 그때 연평도 해전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지나고 나서 정책이 바뀐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정권이 바뀌고 우리가 대북 지원을 감소시킨 점이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측께서 연평해전은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김대중 정권 때 2000년대 초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대 측께서는 이 연평해전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권이 바뀐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실제로 이명박 정권 당시 조건부 지원을 하고 많은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정권이 바뀐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대답해 주시지 않았는데요. 투명성이 해결되면 조건 없는 지원을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네, 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상대 측에서는 그러면 투명성 해결을 시스템으로 강화하다 하실 거겠지만 저희 측에서는 그런 투명성의 시스템이 해결되지 않는 저희 측에서는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아예 내걸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탈북자의 이야기를
안녕하십니까. 인도적 대북 지원은 조건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에 반대측 마지막 초점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팀은 지속 가능한 대북 지원을 지향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모니터링이나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안을 지향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을 아십니까? 지금 현재 찬성 측께서는 퍼주기식 대북 지원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불쌍한 사람에게 돈을 줄 때는 좋은 취지에서 이들이 먹고 살게 도와주려고 돈을 줍니다. 하지만 불쌍한 사람들이 받은 돈을 이상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 주고 싶을까요? 이러한 상황이 북한과 남한의 현재 상황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북한 주민들을 살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퍼주기식 대북 지원을 하려고 하면 북한 고위층에서는 남한에서 지원을 하는 물품이나 식량 등을 악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적 대북 지원의 결과가 북한 지배층의 발전이라면 이는 인도적 목적이 아닌 그저 북한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북한 고위층의 악용을 막기 위해 투명성이 보장된 모니터링과 기술 지원 등의 조건을 내세워야 합니다. 저희 팀은 대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조건을 내세워 북한 주민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에게는 조금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지원을 하게 되면 생존권까지 보장해야 하는데 이는 모니터링 강화가 제일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팀의 인도적 대북 지원은 조건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저희 준비 시간 1분 30초 쓰겠습니다. 아침은 사람들이 국수 먹다가 남긴 거 먹고 점심은 못 먹을 때도 있고 돌아다니다가 뼈다귀나 물껍질 같은 거 주워 먹어요. 이것은 7살 꽃제비 진혁이가 한 말입니다. 진혁이는 현재 다행히 남한 취재진과 함께 안전하게 탈북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아직도 진혁이같이 남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살아가는 진혁이 같은 아이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늘의 논제, 인도적 대북 지원은 조건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빈곤한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찬성팀과 반대팀 모두 이 중요성에 동의하고 인정했다고 오늘 토론에서 느꼈습니다. 하지만 과연 반대팀이 주장한 진혁이와 같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찬성팀의 의문입니다. 저희가 반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2014년에 북한이 남한이 조건부 지원을 한 결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물품 반입을 보류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북한이 배고파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반면 반대팀께서는 투명성의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셨지만 찬성팀은 이에 현재 정부에서도 개선해가고 있는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투명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할 때는 우선 그것이 정말로 실현될 수 있는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팀께서는 오늘 투명성 보장이라는 조건을 걸어 대북 지원을 조건 하에 실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과연 북한이 조건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우리가 북한이 빈곤한 주민을 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반면 찬성팀은 투명성과 관련된 문제를 보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금훈 통일연구원 북한 인권사회연구소 소장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오늘 두 팀 모두 수고가 많으셨고요. 제가 들고 왔거든요. 예, 제가 통일연구원에서 대북 지원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정부 출연 연구위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평양에 가서 모니터링도 해봤고 또 개성에도 가봤고 또 이제 2007년 이후에는 이제 방문하지 못했는데 일련의 과정에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인도적 지원의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 의견이 많이 다르고 또 조건에 대해서도 무엇이 조건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한데 두 팀 모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본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자료를 열심히 보긴 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것이 그 팀의 그 각자의 이 의견으로 정리가 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기로 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 없이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추진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것 같고요. 인도적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인도적 지원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양쪽 팀 모두 그거를 아주 핵심적으로 집어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이게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 하는 건 사실 우리 내부에서의 관심이지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지원이 실행되는 그 가장 그 중요한 목표가 인도적 상황을 개선했는지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정치적으로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양쪽 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처럼 그래서 우리 사회 내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논란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 그 관련된 자료도 좀 더 많이 보시고 또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도 그 찬성팀도 이제 여러 가지 언급을 해주시고 반대팀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90년대 중반의 상황과 지금 북한의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우리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자신들의 생각들을 좀 더 다듬어 간다면 정말 중요한 오늘의 그 토론이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두 팀 모두 수고 많았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최종적으로 중등부 결선 모두 마치겠습니다.